정보망이 이제 누설됐습니다. 인간 정보망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블랙 요원 또는 또 흑색 요원, 적색, 화이트 요원, 백색 요원을 포함한 건데 누설냈는데 지금 뭐 그것뿐만 아니라 국군 정보사령부의 인력 정보까지 넘어갔다는 지금 그런 또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금 수사 중인 게 봐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북한으로 건너갔다는데 간첩죄 적용이 안 되고 현재 군사기밀 누설죄만 지금 적용해서 구속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보다는 좀 규모가 적었지만 2018년도에 똑같은 정보사에서는 정보사 군무원 2명이 중국과 일본한테 건당 100만 원씩 받고 그 내부 또 정보망을 갖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이걸 갖다가 내부자에 의한 위협을 막기 위한 조치가 가동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6년도 안 돼가지고 더 큰 사건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정보사에 보통 우리가 보안하면은 외부자의 침입에 의한 보안만 많이 신경 쓰는데 지금 2000년대 이후에는 내부자에 의한 우리 정보 누설 이 상당히 중시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 프로세스 적정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전방위적으로 간첩에 노출되고 있다는 거죠. 문제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간첩이 뭐냐고 그러는데 간첩은 뭐 우리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국가나 단체의 기밀을 몰래 빼돌려 가지고 대립관계에 있는 적이나 국가나 또는 단체한테 제공하는 활동이거든요. 또는 그 활동하는 사람까지도 간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실정법상에는 이 간첩 정의가 매우 구체화되어 있는데요. 이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실정법 상황에서 이 간첩죄가 규정되어 있는 게 크게 4가지입니다. 형법 98조의 간첩죄가 있고요. 근데 저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적국을 위해서 간첩 활동을 해야지 이게 지금 처벌되는 조항인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북한입니다. 이 북한은 헌법상 반국가 불법단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이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형법 98조를 적용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로서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지만은 이 조항을 갖다가 적용한다는 그 판례를 가지고 그동안 처벌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980년에 이제 일반 목적수용죄하고 군사적 목적수용죄를 합쳐가지고 이 국가보안법 4조에다가 목적수용 간첩죄를 통합해서 한 이후로부터는 이제 북한 간첩은 다 반국가단체 지령을 받아가지고 목적수용을 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죠. 그래서 4조를 적용합니다.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가 목적수용했을 때 처벌하는 법입니다. 군용법은 조금 나아졌어요. 근데 적이니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북한 간첩도 군용법상 1조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법이나 이제 군용법의 문제는 뭐냐면 외국인, 우방국에 대해서 우리 내부 정보를 빼돌려서 우방국에 그때 제공했다. 또 우방국 단체 제공했다는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적국 이 조항을 갖다가 이제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자는 데는 거의 1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보안법 4조가 상당히 이제 자세히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5조는 뭐냐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안 받는데도 본인 스스로 군사기밀이나 국가기밀을 빼돌려가지고 제공하는 경우. 이걸 이제 보통 자진지원 간첩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현재 실적법상 이 4군데의 이 간첩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제 말씀드리죠. 뭐 금방 말씀드렸지만 형법 98조에 이 간첩죄는 처벌 대상이 적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북한 간첩을 적발해도 아까 말씀드렸죠. 1980년 이후는 이 국가보안법 4조 목적수용 간첩죄를 적용하지 형법 98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까 좀 판례로서 북한을 적국으로 간주해서 처벌해왔지만 사실상 좀 상당히 좀 옹색한 거거든요. 이 부분.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는 포함이 안 돼 있고 군용법의 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좀 이따 제시를 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번 국회에 지금 이 간첩죄 관련 그 조항을 개정하자는 입법 발의가 총 5건입니다.
형법상 간첩죄를 개정하는 게 4건이 있고요. 그다음 군형법상 저희 간첩죄 적용하는 것이 1건인데 이 2개를 제가 지금 다 가져왔는데 다 보니까 소위 이 적국을 또 적을 외국인 단체, 외국하고 외국인 단체로 넓힌다는 것만 나와 있지 개인에 대한 간첩죄는 지금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청주 간첩단도 이것 때문에 무죄받았어요. 간첩죄는. 청주 간첩단 할 때 물론 이제 총책 12년 받았는데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간첩죄 적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얘들이 청주 간첩단 애들이 소위 정보를 빼내가지고 북한에 전달하는 게 기밀이 아니라는 국가 기밀로 보기 약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형법 판례로 보면은 국가 기밀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정보성을 가져야 돼요. 그 문건이. 두 번째는 비공지성. 그러니까 널리 알려진 사실이 아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실질비성. 이게 국가 비밀로 분류되어 있어도 유출됐을 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심각하게 또 안보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면 그 국가 기밀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게 실질비성입니다. 이 세 개를 어떻게 악용하냐면은 이시우라고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진작가인데 얘가 군사 상급 비밀 시설에 해당되는 이 군 기지를 다 촬영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바로 북한으로 보냈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라는 이 공개된 운동권 사이트에다 딱 게시판에 올려놔 버렸어요. 그리고 북한이 그걸 찾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이.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 경찰에서 이제 체포를 했는데 법원 판단이 뭐냐? 그 전국연합이라는 사이트에 아무나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게시판에 다 올리는 게 그게 무슨 국가 기밀로 보호할 수 있겠냐? 그리고 비공개성에 해당돼가지고 처벌을 안 받았습니다. 이 간첩들이 또 간첩자들이 국가 비밀을 수입해서 이 공개된 사이트에다 올려놓고 북한한테 퍼가라고 하면은 처벌이 안 되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걸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 기밀의 범위를 확실하게 좀 넓혀야 된다는 제 의견입니다. 지금 법제화 문제가 뭐냐면 지금 때가 지금 어느 때입니까? 형법 만든 지 71년 됐어요, 지금. 형법의 간첩죄 98조가. 군형법 13조에 나와 있는 이 간첩죄 63년 전에 만든 겁니다, 이게. 국가보안법 목적성 간첩죄가 33년 전.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대가 급속하게 지금 발전하고 IT 기술이 발전하고 하는 이 상황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 법제를 지금까지 적용한다는 건 제가 썼지만은 신석기 시대 때 창과 방패를 가지고 21세기의 최첨단 IT가까지 나오는 이 첨단 이쪽하고 대항해서 처벌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문화일보가 받아가지고 썼었던데 이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7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이 간첩법 이제 시대에 맞게 바꿔야죠. 군형법 63년, 국가보안법 33년이 됐어요. 예.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우리 발제문 봐주시고요. 자, 98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국을 간첩할 때 처벌하는 법인데 이 적국이 이제 적국이 아니라도 외국인, 설령 그 외국이 적국 플러스 우방국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가기밀을 우방국에 넘기는 행위도 처벌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국내 단체란 말 들었어요. 지금 대부분 여기 국회에 지금 발의되어 있는 내용은 외국과 외국 단체만 넣어놨는데요. 그럼 국내 단체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국내에서 내가 범민연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있다. 그 정부에서 범민연에 제공하고 범민연이 북한에 준다. 이럴 때는 그건 국내 단체니까 외국과 외국 단체만 적용하면 98조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의 단체를 다 포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국가 행위자는 뭐냐면 단체가 아닌 것들. 단체가 아니고 그냥 소그룹으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국가기밀 빼돌려가지고 넘길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처벌해야죠. 근데 지금 국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발의되어 있는 이 4건 다 보면은 외국과 외국 단체만 되어 있지, 국내 단체라든지 또 비국가 행위자들에 의한 간첩 활동은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구체화시켰습니다. 똑같은 식으로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것도 외국과 국내 단체 및 비국가 행위자한테 누설한 때도
같은 형을 받도록 이렇게 심플하게 좀 바꿔야 됩니다. 뭐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 들어가면 돼요. 자, 군형법 1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논리 연장선에서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 적을 갖다가 이제는 외국과 국내 단체 및 비국가 행위자, 비국가 행위자까지를 포함해서 간첩 행위를 해야 하는 사람 처벌하도록. 여기 들어가면요 개인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현행 지금 개정 발의된 것들은 다 외국과 외국 단체만 되어 있지 이 개인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소그룹의 단체성이 없는 비국가 행위자들 이것도 처벌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포괄이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 이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여든 야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 형법 98조나 또는 군형법 13조만 바꾸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이거 개정 안 되면 간첩 못 잡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랫동안 간첩만 잡아오신 분들 계세요. 지금 경기도 북부경찰청 안보과장 이 박수진 총경도 저기 좀 와 계시는데 잠깐 일어나주세요. 예. 평생 저 간첩 잡다가 지금 지금 박수진 총경이 있는데요. 좀 이따 좀 토론 시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고쳤냐면은 이 국가 기밀이 아까 국가 기밀의 이 범위 예를 보면 판례에서 정보성이 있어야 되고 비공개성과 실질 비성을 갖춰야 되는데 이 국가 기밀뿐만 아니라 반가 단체를 이롭게 하는 정보로 넓혀야 됩니다. 여기 반가 단체는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보안법 제2조로 보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 별날 목적으로 하는 국내의 결사체 중 저희 지휘통솔 체제를 갖춘 게 반과단체입니다. 그러니까 판례에서 반과단체로 북한을 규정하고 있죠. 및 한 20여 개 단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반과단체를 이롭게 하는 정보를 탐지하거나 수집하거나 누설 전달할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지금 국가 기밀만 다루기 때문에 범위가 좁아져 가지고 특히 국가 기밀도 제가 우리 발제문에 썼지만은 97년도 이전에는 이게 공개된 정보를 할지라도 북한한테 넘어가면 이익이 되는 것은 다 기밀로 취급을 했는데 1997년에 이 대법원이 국가 기밀의 판례를 바꾸면서 아주 좁혀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성, 비공개성, 실질비성을 갖춰가지고 지금 요새 잡히는 간첩들 있잖아요. 왕재산 간첩단을 할 때 이 국가 기밀이 기소장에 적혀 있는 게 30%밖에 채택이 안 됐어요. 1심의 사건 때 국가 기밀이라고 저희 기소장에 넣는 것 중에서 80%가 다 국가 기밀이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단해 놨거든요. 이렇게 국가 기밀을 좁혀놨기 때문에 안 돼요. 또 마찬가지로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 기밀도 군사상 기밀, 국가 기밀 및 반과단체를 이롭게 하는 정보 이렇게 넓히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넓혀버리면은 아까 같이 지금 국내 간첩들이 북한 지령 받아서 제주 간첩단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작년에 적발된 제주 간첩단 있잖아요. 창원 간첩단 간첩죄 적용 못했습니다. 적용 못했어요. 다른 거 왜? 걔들이 수입한 정보가 소위 그 대법원 판례에 따르는 국가 기밀이 될 수가 없는 걸 미리 알고 빼뜨렸죠. 민노총 침투 간첩단은 간첩죄를 적용했습니다. 적용했지만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에서 이러한 정보를 넘겨도 지금 국가보안법 4조 1항의 국가 기밀의 범위가 절대 확대되지 않는 한 간첩죄 적용이 안 된다. 이게 간첩인데 간첩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현행의 우리 대한민국 간첩법제는 간첩을 잡자는 법이 아니라 간첩들을 보호하는 법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예를 들게요. 청주 간첩단 애들 4명 중 2명 영장 3명 떨어졌는데 2명 구속기한 만료돼서 다 나오고 1명은 보석으로 나오고 어제까지 간첩이라고 신문에 대문짝이 나왔는데 이런 간첩들이 얼마 안 되니까 다 백주 대낮을 활보하고 있어요. 이거 웃기는 일 아닙니까? 또 하나 봅시다. 지금 제주 간첩단 애들, 창원 간첩단 애들, 민노총 침투 간첩단 다 구속됐는데 다 풀려났어요. 이 여러분 1심 판결을 90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행 간첩법제는 간첩을 잡자는 게 아니라 보호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간첩들은 뭘 하느냐면
사법방해랍니다. 수사방해뿐만 사법방해를 해서 계속 재판을 연기합니다. 뭐 헌법 소원을 한다든지 또는 뭐 참여대판을 요구한다든지 해서 기각하면 또 재항고하고. 그 진리의 사법방해를 해서 지금 1심 판결도 안 나왔어요. 원래는 60일, 90일 내에 1심 판결이 보통 나와야 되는데 지금 1년 지나도 1심 판결이 안 나오고 지금도 재판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마법집교에서는, 매듭집교에서는 이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간첩 사상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여야당 국회의원님들한테 입법기관이니까 부탁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를 수호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한테 정말 이 김정은 치하에서 허덕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간첩법제 여야 가리지 않고 꼭 개정을 해가지고 빨리 이러한 간첩들의 활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고 우습게 하는 이 간첩들을 막아야 된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